어스름이 깔린 저녁, 빗방울이 처마 끝을 간지럽히듯 떨어졌다. 톡, 톡, 톡. 빗물은 낡은 빗물 바지통을 타고 흘러내리며 작은 마당 가득히 리듬을 만들어냈다. 마을 넋이 낡은 한옥집 안, 수연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남편 민호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은 남편의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제단 위에는 두 사람의 결혼사진이 단정히 놓여 있었다. 흰색 양복을 입은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수연과 함께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처럼 맑고 빛났다. 수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떨리는 두 손 위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날부터 슬픔은 그림자처럼 수연을 따라다니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상실감은 처음 그날처럼 생생했다. 민호는 도시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던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수연에게는 이루지 못한 계획들과 아직 피우지 못한 꿈만이 남겨졌다. 고요한 공간 안에는 향불 타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다. 수연의 시아버지 김씨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무거운 슬픔으로 가득했다. 60을 훌쩍 넘긴 노인은 흰머리가 드문드문했지만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었다. 험한 세월을 견딘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그의 가장 큰 희망이었고 외아들이자 집안을 이어나갈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제 민호가 세상을 떠나면서 김씨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올리며 흐느끼듯 말했다. 아버님, 죄송해요. 아직도 민호 씨 아이를 갖지 못해서요? 김씨는 조용히 다가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운명인 게지. 민호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랄 거다. 수연은 고개를 떨구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김씨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수연은 시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다.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외롭게 늙어가는 시아버지를 향한 안타까움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수연은 이 집이 자신이 속한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존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상기시키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씨는 비록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민호의 재단 앞에서 조용히 슬퍼하는 수연을 볼 때마다 그의 눈에는 옅은 슬픔과 깊은 번민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비는 끊임없이 내렸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김씨는 낡은 주전자 옆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희미한 등불은 벽에 그의 그림자를 비췄다. 수연이 식탁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려하자 김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연아, 잠깐 여기 앉아보렴.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식탁에 내려놓고 김씨의 맞은편에 앉았다. 아버지,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김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눈앞의 허공을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연아, 너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 네가 민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만 슬픔 속에만 갇혀 살 수는 없잖니.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바라보았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은 마치 수연의 마음처럼 흐릿했다.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내가 동의한다면 인공수정을 해보는 건 어떻겠니? 수연은 깜짝 놀라 김씨를 올려다보았다. 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김씨는 주먹을 꽉 쥐고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민호가 살아있을 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병원의 정자를 보관해뒀단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해서. 수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민호의 정자가 아직도 남아있다니.
이것은 민호가 이 세상에 없어도 그의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 건 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보렴. 그 아이는 민호의 핏줄이고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잖니.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녀는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 씨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한편으로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두려웠다. 과부가 갑자기 임신을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혼란스러움 속에서 꿈속에 민호가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따뜻한 눈빛으로 수연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수연의 손을 잡았다. 마치 암묵적인 동의처럼.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햇살이 드리워질 때쯤 수연은 좀 더 단호한 눈빛으로 방을 나섰다. 그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김 씨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말씀대로 할게요. 김 씨는 안도하는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깃든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결정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폭풍우를 몰고 올지 알지 못했다. 그 아침 식사 이후 수연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한 여정을 시작했다. 김 씨의 제안에 동의하는 것과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수연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떨쳐낼 수 없었다. 과부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사실은 곧 마을 전체의 화제가 될 것이었다. 수연은 대문 앞에 앉아 작은 마당을 바라보았다. 민호가 처마 밑에 걸어두었던 난초들은 여전히 계절마다 아름답게 피어났다. 그것들은 민호가 남긴 몇 안 되는 것들이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억들과 함께. 김 씨가 천천히 나오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왔다. 그는 수연 옆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키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연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될 거다. 수연은 옅게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다. 그녀는 남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가 그 시선을 견딜 만큼 강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희망에 찬 눈빛을 보면서 수연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수연은 김 씨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남긴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날 오후, 김 씨와 수연은 조용히 도시로 향했다.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버스는 붐볐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길 양옆으로 펼쳐진 논밭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다. 민호가 정자를 보관했던 병원은 도시의 큰 의료시설이었다. 수연은 대기실에 앉아 작은 가방을 꽉 쥐고 진료실 문을 바라보았다. 김 씨는 옆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김 씨는 마치 자신과 수연을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다. 우리는 그저 인내심을 가져야 해. 네, 알아요.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났다. 인공수정 과정은 수연의 생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기대와 불안 속에서 살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질 때쯤 수연은 자신의 몸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검사 결과를 손에 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녀는 임신했다.
김씨는 소식을 듣고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것은 벅찬 감동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집안을 이을 희망을 잃지 않았었다. 네가 해냈구나, 수연아. 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민호가 너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민호 씨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갈 것처럼 보였지만 수연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작은 마을의 소문은 바람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마을 아이들은 수연을 보면 수군거렸고 이웃집 아낙네들은 수연이 집 밖으로 나올 때마다 수다를 떨었다. 김씨 집 옆에 사는 박씨는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이 장에서 돌아왔을 때 박씨는 대문 밖으로 나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수연의 배를 바라보았다. 요즘 살이 좀 붙었나 보네. 배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박씨가 말했다. 수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조금 살이 쪘어요. 아마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수연의 말은 박씨의 눈을 가릴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박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배가 왜 이렇게 불러오는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수연과 김씨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수군거렸다. 악의적인 소문은 점점 커져 수연의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다. 김씨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마루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수연은 그가 감정을 억누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 김씨가 부엌으로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건 두렵지 않아요. 아버님을 걱정할 뿐이에요. 나는 늙었으니 괜찮다. 아무도 나에게 해를 입히지 못해. 너만 강하게 버텨주면 모든 일은 다 지나갈 거다. 김씨의 말은 수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폭풍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 불길을 지필 사람은 민호의 사촌 동생이자 욕망과 음모로 가득한 강 씨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연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살았다. 그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김 씨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민호가 남긴 작은 화분들을 정성스럽게 가꾸기도 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진 이후로 그녀는 대문 밖으로 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는 듯했다. 수연은 시골 마을에서 수군거림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 마을 사람들의 화제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았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김씨가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해도 수연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때로는 다른 여자들이 자신과 김씨를 은밀하게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마을 아이들까지 어른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며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이 채소를 따기 위해 텃밭으로 가려 하자 박씨는 대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아, 박씨가 길게 느려 말하며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내 소문을 다 알고 있어. 솔직히 말해봐, 배가 왜 그렇게 불러온 거니? 수연은 멈칫하며 텃밭 바구니를 꽉 쥐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살이 좀 찐 것뿐인데. 박 씨는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다. 살이 쪘는데 배가 왜 그렇게 볼록할까? 혹시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니? 수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개를 숙이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수연의 대답은 박 씨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녀는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더니 곧장 시장으로 향했다. 새 소식을 전해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날 오후, 김 씨는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에서 벌어지는 소문을 명확히 들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대문 앞에서 수군거렸고, 수연이 임신했는데 남편이 죽은 지 오래되었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 씨는 집으로 들어와 모자를 식탁에 내려놓고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무거웠다. 수연아, 이리 와서 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수연은 반사적으로 배에 손을 대고 조용히 시아버지의 맞은편에 앉았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안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린 결정에 후회는 없니?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후회는 없어요. 민호 씨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김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네가 생각보다 강하구나. 고맙다. 이 모든 일에 함께해줘서.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다. 이 일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김 씨의 걱정은 며칠 뒤 강 씨가 오랜만에 마을로 돌아오면서 현실이 되었다. 강 씨는 민호의 사촌 동생이었다. 비록 친척이었지만 강 씨와 민호는 서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민호가 죽었을 때 강 씨는 장례식에 오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 돈 봉투만 보내왔었다. 그날 오후 강 씨가 김 씨의 집을 찾아왔을 때 수연은 강 씨의 눈빛에서 불쾌한 시선을 느꼈다. 아주머니, 요즘 좀 달라 보이시네요. 듣자니 건강하시고 좋은 일도 있으시다고요. 강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강 씨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 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손을 짚었다. 엉뚱한 소리가 아닙니다. 숙부님. 아주머니 일은 이제 모두가 알잖아요. 저도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민호 씨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연은 경직되었다. 강 씨의 말은 수연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렸다. 김 씨는 한동안 침묵을 지킨 후 침착하게 말했다. 민호 재산은 민호의 아내와 아이의 것이다. 아무도 넘볼 수 없어. 하지만 민호 씨는 이미 죽었잖아요. 강 씨는 비웃듯 말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민호 씨가 죽은 후에 아이를 가졌고요. 마을 사람들이 온갖 소문을 다 내고 있어요. 숙부님도 확실히 해야 할 거예요. 아무도 나쁜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김 씨는 주먹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쳤다. 수연과 강 씨 모두 깜짝 놀랐다.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방 안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강 씨는 조용히 일어나 옷깃을 정리하고 뒤돌아섰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가기 전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이 일은 언젠가는 명확히 해야 할 거예요. 다시 오겠습니다. 수연은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강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둠이 내리자 수연은 마루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배에 손을 얹었다. 뱃속에서는 생명이 날마다 커져가고 있었지만 바깥에서는 여론과 욕망의 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강 씨와 만난 다음 날부터 수연이 대문 밖으로 나갈 때마다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분명히 느꼈다. 호기심, 비난, 심지어 연민까지. 수연은 그런 시선을 무시하려 애썼지만 귓가에는 끊임없이 수군거림이 들렸다. 시장에 갈 때나 마을 회관을 지날 때마다 부녀자들은 잠시 조용해지다가 수연이 지나치면 다시 웅성거렸다. 남편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배가 저렇게 부를 수가 있나? 누가 믿겠어? 혹은 혹시 김 씨랑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 마을에 이런 일은 처음이야. 정말 이상해. 수연은 이 말들에 대해 김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미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때로 그들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김 씨는 입을 열려다 결국 말을 삼키고는 했다. 그의 눈가에 있는 주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박 씨가 갑자기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매우 흥분된 표정이었다. 수연아, 박 씨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어제 강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차를 마셨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마을 회의를 연다고 하더라. 알고 있니? 박 씨의 말에 수연은 빨래를 하던 손을 멈추고 박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마을 회의라뇨? 저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요? 박 씨는 비웃듯 말했다. 관계가 없다고? 강 씨가 그러는데 내 임신이 집안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너도 회의에 참석해야 할 거라 하던데. 수연은 굳어졌다. 재산이라뇨?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박 씨는 수연에게 다가와 마치 중대한 비밀이라도 말하듯 속삭였다. 강 씨 말이 만약 아이가 민호 아이가 아니라면 땅과 집이 모두 강 씨에게 넘어간다고 하더라. 수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박 씨, 제발 강 씨의 말을 믿지 마세요. 저희 아버님은 재산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셨어요. 박 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그저 전해줄 뿐이야. 하지만 작은 마을에서 숨길 수 있는 건 없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다. 박 씨는 그렇게 떠났고 수연은 멍하니 마당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수연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냈을 때 김 씨가 마루로 나와 앉았다. 그의 모습은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더욱 외로워 보였다. 수연은 김 씨 옆에 찻잔을 놓고 함께 앉았다. 아버지, 강 씨가 마을 회의를 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김 씨는 놀라지 않은 듯했다. 그는 아마 이 모든 일을 예견했던 듯했다. 알고 있다. 그 애가 오늘 낮에 왔었거든.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요?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대답했다. 네가 임신한 사실을 마을에 알려야 한대. 민호가 죽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고. 수연은 고개를 떨구고 손을 모아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런 일에 아버지를 끌어들여서요. 김 씨는 수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테니까. 마을 회의는 일요일 아침 마을 회관에서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던 일에 대해 모두 알고 싶어 했다. 강 씨는 마치 승리자처럼 의자 중앙에 앉아 있었다. 숙부님, 오늘 저는 수연 씨에 대한 진실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씨의 재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고 강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민호의 재산은 나의 며느리와 손자의 것이다. 아무도 그 재산을 가질 수 없다.
강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고요? 하지만 아주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민호 씨의 아이인지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방 안 공기가 더욱 긴장되었다. 시선은 모두 수연에게로 향했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김 씨가 일어서 말했다. 모든 게 곧 명확해질 것이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는 민호의 친자식이며 우리는 그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김 씨의 말에 강 씨는 주춤했다.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병원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있다. 김 씨의 말은 강 씨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민호는 죽기 전에 정자를 보관했다. 수연은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가졌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있다. 방은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강 씨는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졌다. 한 노인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김 씨가 그렇게 말했으면 더 이상 따질 필요는 없겠네.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다. 강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어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믿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시 이야기하죠. 강 씨는 회의장을 떠났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조용해졌지만 수연은 이 침묵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차가웠고 수군거림은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다. 김 씨가 진실을 밝혔지만 강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특히 민호의 땅을 탐냈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이 텃밭에서 물을 주고 있을 때 강 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수연에게 다가왔다. 잘 지냈어요. 아주머니, 강 씨는 비웃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아주머니는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수연은 멈칫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강 씨,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강 씨는 대문에 기대서서 수연의 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냥 안부나 좀 물어보려고요. 아주머니, 할 이야기도 좀 있고. 수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강 씨는 다가가 속삭였다. 어차피 모든 건 명확하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정말 민호 씨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서류들은 어디까지나 서류일 뿐이잖아요. 만약 아주머니가 민호 재산의 일부를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조용히 있겠어요. 수연은 강 씨를 똑바로 쳐다봤다. 강 씨, 나는 당신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재산은 민호 씨 것이고 저는 그저 아이를 키우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강 씨는 웃으며 말했다. 잘 생각해봐요.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이 마을은 곧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강 씨는 말을 마치고 수연을 남겨둔 채 떠나갔다. 그날 저녁, 수연은 있었던 일을 김 씨에게 말했다. 김 씨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저 녀석은 점점 더 심해지는구나. 이제는 참을 수 없어. 저 녀석이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 저는 그저 우리가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일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안 된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 녀석이 더 기승을 부릴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김 씨의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마을에 수연과 김씨의 이야기에 대한 루머가 퍼져나갔다. 김씨가 강씨에게 돈을 좀 주고 이 소란을 잠재우려고 한다더라. 그럴 만도 해. 이렇게 두고 보면 누구도 편히 살 수 없을 거야. 소문은 마치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수연이 밖으로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봤다. 수연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씨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 김씨와 자신을 압박하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절정에 달한 것은 어느 날 오후, 수연이 물을 깃고 있을 때였다. 박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말했다. 수연아! 빨리 마을 회관으로 가봐. 강씨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랑 김씨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수연은 물통을 내려놓고 마을 회관으로 달려갔다. 강씨는 군중 속에 서서 수많은 서류를 들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 서류들을 보면 민호 씨가 아주머니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과 집은 모두 제가 상속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연이 달려와 소리쳤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강씨는 수연을 쳐다봤다.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관공서에서 받은 서류를 보여줄게. 내가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자라고.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강씨, 당신은 지금 우리 집을 망가뜨리려는 것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만약 자신이 옳다면 우리는 법에 호소할 수 있겠지. 강씨는 비웃듯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야. 당신이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때 김씨가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강씨, 그만해라. 더 이상 이런 소란을 피우면 친척으로도 대하지 않을 거다. 강씨는 비웃듯 웃었다. 김씨의 눈빛을 보자 그는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숙부님.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강씨는 수연과 김씨를 노려보며 말했다. 수연은 문 밖으로 사라지는 강씨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밤이 되자 수연은 마루에 앉아 배에 손을 올렸다. 뱃속의 아이는 점점 커가고 있었지만 바깥에서는 사람들의 편견과 욕망이 점점 커져 그녀와 김씨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강씨와의 논쟁이 있은 후 마을은 평온한 듯 보였지만 수연이 대문 밖으로 나갈 때마다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호기심과 의심을 느꼈다. 김씨는 수연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피로함이 보였다. 그는 종종 마루에 앉아 먼 논을 바라보며 마음을 숨겼다. 어느 날 저녁, 김씨는 식탁에 앉아 수연에게 물었다. 수연아, 이대로 계속 피할 수만은 없다. 수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버지에게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 같구나. 강씨가 더 이상 엉뚱한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수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만약 강씨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문제를 크게 만든다면 어떡해요? 김씨는 고개를 저으며 확고하게 말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마을 회의는 일요일 아침 마을 회관에서 열렸다. 김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찍 알리고 모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수연은 김씨와 함께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다.
강 씨는 그곳에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수연과 김 씨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마을 이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오늘 우리는 김 씨의 요청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모두가 이 자리에서 솔직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김 씨는 천천히 일어서서 차분하게 말했다. 모두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 민호의 친자식입니다. 그 순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강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민호 씨가 죽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진실인지 누가 알겠어요? 김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꺼냈다. 이건 병원에서 받은 수연 씨의 인공수정 기록입니다. 민호는 죽기 전에 정자를 남겼고 아이는 그 과정을 통해 태어난 겁니다. 김 씨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류를 높이 들었다. 강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서류에 찍힌 빨간 도장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숙부님,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알아요? 김 씨는 강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 씨, 또 거짓말을 퍼뜨리면 친척으로 대하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법에 호소할 것이다.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강 씨는 입을 다물고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 한 노인은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으니 이제 이 논쟁을 끝내야 할 것 같네. 강 씨는 어쩔 수 없이 회의장을 떠났다. 수연은 한숨을 쉬었지만 이 일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강 씨는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오후 김 씨는 마루에 앉아 먼 논을 바라보았다. 수연은 김 씨 옆에 앉았다. 아버지, 오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김 씨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수연은 김 씨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많은 시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 씨가 언제나 그녀의 곁을 지켜줄 것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지 못했다. 수연은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여자의 고독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뱃속에 자라나는 생명은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녀는 강 씨와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며칠 후, 수연은 집에서 아이를 위한 옷을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대문을 열자 강 씨와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 씨는 수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수연 씨, 김 씨는 어디에 있지? 수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아버님은 지금 안 계세요?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나요? 직접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왔다. 강 씨는 허락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김 씨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강 씨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미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여기에 왜 왔느냐? 김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강 씨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찻잔이 떨어져 깨졌다. 왜 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시는 거죠? 왜 마을에 소문을 내신 거예요? 김 씨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래, 내가 말했다. 내가 내 며느리를 계속 괴롭히게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강 씨는 비웃듯 웃으며 그의 눈은 더욱 어두워졌다.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이미 잊었겠지만 이 집은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법정에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김 씨 앞에 섰다. 강 씨, 저는 가족을 생각해서 당신을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서류를 가지고 와서 증명하든 뭘 하든 해봐요. 저는 절대 당신에게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강 씨는 수연을 노려보았다. 좋아요. 당신이 정말로 버틸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아이가 태어날 때 다시 와서 당신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강 씨는 수연의 말을 마지막으로 일행들과 함께 집을 떠났다. 그날 밤 김 씨는 민호의 재단 앞에서 향불을 태우며 그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민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내와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 수연은 멀리서 김 씨를 바라보며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김 씨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자신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민호에 대한 사랑과 기억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덮여 있었고 바람은 더욱 강하게 불었다. 그녀는 민호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꺼내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때 김 씨가 마당으로 나와 수연을 불렀다. 수연아, 내가 변호사를 만나러 갔었지. 그리고 경찰서에도 갔다 왔어. 수연은 깜짝 놀라면서 그에게 물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거예요? 강 씨가 정말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 씨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대비해야 해. 수연은 김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동시에 희망이 스며들었다. 아버지, 이제 저를 믿어주세요. 아이와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마을은 조용했지만 수연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임신한 그녀의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그녀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수연이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박 씨가 찾아와 귤 한 상자를 건넸다. 수연아, 강 씨가 너무 했다는 말 전해 들었어.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지. 박 씨는 수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박 씨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마을에서 누가 너를 믿지 않겠니? 박 씨는 그녀를 위로하며 마음을 전했다. 수연은 박 씨의 위로에 감동받았지만 불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얼마 후 수연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수연은 걱정과 기대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배를 어루만졌다. 그녀는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강 씨와의 불안한 싸움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수연은 갑자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김 씨는 서둘러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다리며 그녀의 출산을 응원했다. 그리고 드디어 병원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김 씨는 아기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눈물을 흘렸다. 손자는 민호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다. 민호의 핏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사실에 그는 감격했다. 수연은 아기를 보며 눈물이 났다. 모든 고통과 시련이 이 아이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벅찼다. 수연이 병원에서 퇴원하자 김 씨는 집에서 작은 잔치를 여러 가족과 친척들을 초대했다. 모두가 수연과 아기를 축복했다. 강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연은 뱃속의 아이를 세상에 내보였다는 기쁨과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수연은 마루에 앉았다. 김 씨가 곁에 와 앉았다. 수연아,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지? 김 씨가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끝났을까요?
불안함이 계속 남는 걸 보면 아직 뭔가 남았을 것 같아요. 김 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인생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혼자가 아니니까 수연은 김 씨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김 씨는 따뜻하게 웃었다. 그는 수연을 보며 민호가 옆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수연은 고요한 집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민호와 함께했던 시절과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은 바깥에 작은 움직임이 느껴져서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강 씨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수연은 강 씨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강 씨, 여기 왜 왔어요? 강 씨는 차갑게 말했다. 수연 씨,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나요? 나는 당신과 그 아이를 절대 편안하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수연은 강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저는 제 아이를 지킬 거예요. 강 씨는 비웃듯 웃고는 뒤돌아 떠나갔다. 그날 이후 수연은 더욱 단호해졌다. 그녀는 강 씨에게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를 돌보고 밭일을 도우며 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였다. 시간은 흘러 봄이 오고 여름이 왔다. 수연의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도 점점 수연과 김 씨를 믿기 시작했다. 가을이 찾아오자 마을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수연은 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거닐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했다. 수연의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갔다. 장난기 가득한 눈빛은 민호를 꼭 닮았다. 그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강 씨와의 싸움과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온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은 분명 옳았고 아이는 그녀의 삶에 다시 한번 빛을 가져다 주었다. 겨울이 되자 수연의 집 마당에 눈이 쌓였다. 수연은 김 씨와 함께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겨울 밤을 보냈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수연은 김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세상 일이 언제나 평탄할 수는 없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키며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된단다. 김 씨의 말에 수연은 웃음을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따뜻한 집안에서 평화로운 행복을 느꼈다. 수연의 얼굴은 밝게 빛났고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김 씨는 먼 곳을 바라보며 민호의 영정을 떠올렸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느껴졌다. 민호야, 잘 지내고 있니? 내 아내와 아이는 지금처럼 잘 지낼 거야. 걱정하지 마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수연과 김 씨의 집은 따스한 햇살로 가득했다. 마당에는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었다. 수연은 아이를 안고 마당에 앉아 봄을 느꼈다. 아이는 수연의 손가락을 잡고 웃으며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은 아이를 안고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김 씨가 땀을 흘리며 들어왔다. 그는 수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수연아, 큰일 났다. 강 씨가 또 마을에 나타났어. 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정말인가요? 그는 왜 다시 나타난 거죠?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르겠다. 그 애가 우리 집으로 향하고 있어. 우리는 그 애에게 절대 질 수 없다. 수연은 불안했지만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 싶었고
민호에게 떳떳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다. 수연은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강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강 씨, 왜 왔어요? 우리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어요. 강 씨는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한 가지 제안을 하러 온 거야. 내가 가진 모든 서류를 포기하고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넘기면 당신과 아이를 해치지 않을게. 수연은 강 씨에게 절대 굽히지 않으려 했었지만 강 씨의 눈빛은 살기등등했다. 그녀는 김 씨를 바라보았고 김 씨는 슬픈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수연은 마음을 굳게 먹고 강 씨를 향해 말했다. 좋아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게요. 대신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약속은 지킬게요. 하지만 당신들이 이 마을에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수연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날로 짐을 싸서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수연은 김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 수연은 도시에서 살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민호가 살아있을 때 꿈꿨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 아이를 키우면서 다양한 일을 시도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했고 그녀는 아이에게 민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연은 어느 날 우연히 김 씨의 소식을 들었다. 김 씨는 홀로 마을에서 살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있었다. 김 씨는 수연이 없는 동안에도 그녀의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를 지키기 위해 굳건하게 서 있었다. 수연은 김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 김 씨는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아버지였다. 그녀를 혼자 두지 않았고 힘이 되어 주었던 아버지였다. 수연은 아이와 함께 마을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살아가고 싶었다. 어느 봄날, 수연은 아들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처음 마을에 왔을 때와 달리 강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김 씨는 수연과 손자를 보자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세 사람은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연을 반겼고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수연과 김 씨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아이에게 민호의 용감함과 따뜻함을 알려주며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수연은 아이의 아버지인 민호를 기억하며 더욱 굳건하게 살아갔다. 수연의 아이는 마을에서 자라면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갔다. 그는 따뜻한 마음과 굳은 의지를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아버지 민호를 본받아 마을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갔다. 수연은 그런 아들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 민호가 남긴 아이와 함께 힘겨운 시대를 헤쳐나갔다. 시간이 흘러 수연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강한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이의 곁을 지키며 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 그녀의 삶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녀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 수연의 손자는 김 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갔다. 그는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어머니의 강인함을 모두 물려받아 더욱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를 보살피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수연은 자신이 걸어온 삶을 돌아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슬픔과 역경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헤쳐나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수연은 아이가 태어난 날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날처럼 맑은 하늘을 보며 그녀는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수연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을 사랑과 용기로 극복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 진실된 행복과 긍정적인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강인한 여성으로서 용감한 어머니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바람에 날리는 벚꽃잎을 보며 이제는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지나갔으며 앞으로는 따뜻한 햇살과 행복만이 가득할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